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토리아 케이크를 배워볼 텐데요. 빅토리아 케이크는 영국 여왕님이 즐겨 드셨던 케이크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빅토리아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에 어떻게 보면 뭐 항상은 아니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메뉴이기도 하고, 그만큼 즐겨서 드셨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케이크가 되었죠. 이제 이런 것처럼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즐겨 먹었던 음식이나 이런 어떤 뭐 디저트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는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 저희 나라에 이제 교황이 왔을 때도 뭐 교황빵이라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유명세를 탔었고요. 하지만 이 빅토리아 케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그때부터 이미 유명했던 케이크고, 또한 영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케이크 하나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케이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음식 문화적으로 이제 셰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 뭐 이제 프랑스 얘기를 많이 하죠. 프랑스나 어떤 스페인, 유럽 쪽의 어떤 디저트들이 조금 더 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약간 유행을 선도한다고 했을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정통 방식의 어떤 아이템들, 제품들이 아직까지도 대중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크게 뭐 뭔가 두드러지거나 변화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 티라미수 어떤 케이크 같이 꾸준하게 예전부터 큰 변형 없이 고객들한테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크처럼, 이 빅토리아 케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드한 케이크이고 심플한 케이크지만 고객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나라 이제 구운 과자, 그런 구운 과자 위주로 판매하는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스콘이나 휘낭시에 마들렌, 이런 케이크 샵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빅토리아 케이크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떤 기존에 나가던 형태 외에 약간의 변형을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파운드 케이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가 뭐 밀가루, 설탕, 버터가 뭐 1대 1대 1파운드씩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파운드 케이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빅토리아 케이크 같은 경우도 어떤 비슷한 형태의 레시피를 띠고 있고, 비슷한 질감의, 비슷한 맛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빅토리아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 케이크하고는 좀 다르게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또 부수적인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잼이죠. 라즈베리 잼을 일반적으로 빅토리아 케이크에 샌드를 하거나 뭐 위에 토핑을 하거나 해서 먹게 돼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케이크 하면은 뭐 라즈베리 잼, 거기에 이제 뭐 버터크림, 예를 들어서 스콘 같은 경우도 뭐 클로디트 크림, 뭐 딸기잼, 요렇게 이제 따라다니는 부수적인 어떤 가니쉬들이 있어요. 이제 빅토리아 케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라즈베리 잼이 대표적이긴 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버터크림이 좀 더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맛은 있지만 단조로워지는 그런 형태의 맛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버터크림이 좀 추가되면서 좀 크리미하고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먹었을 때 좀 더 촉촉한 식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버터크림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많이 이제 빅토리아 케이크에 토핑돼서 판매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케이크를 만들면서 라즈베리 잼과 이제 버터크림 재료들을 같이 만들어서 곁들이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재료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버터가 들어갈 거고요. 약간의 소금, 그리고 이제 파운드 케이크와 비슷한 형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크림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탕,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슈가 파우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슈가 파우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설탕을 많이 사용해요. 설탕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설탕을 사용해서 크림화를 시키고요. 하지만 최근엔 그래도 좀 어떤 재료의 어떤 변화들이 많고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제 슈가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설탕량도 많고 계란량도 많기 때문에 믹싱을 했을 때 이제 분리가 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탕이 아닌 슈가 파우더를 사용해서 한번 빅토리아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슈가 파우더 들어가고요. 이제 크림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계란, 이제 계란 전랑과 일부 약간의 이제 노른자가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이제 가루,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약간의 전분은 이제 옥수수 전분을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통 파운드 케이크 만들 때 보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재료로 우유나 생크림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 케이크에 약간 크리미한 식재료를 넣음으로 해서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의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제 생크림이나 우유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릭 요거트를 조금 넣어 볼 거예요. 그릭 요거트를 조금 넣어서 약간 부드러운 맛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크림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버터의 상태, 크림화가 되기 위한 최적의 버터 상태, 이제 포마드 상태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터의 온도가 이제 한 21도, 22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믹싱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버터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마냥 부드럽다고 해서 작업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크림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부드러우면. 그래서 이제 크림화를 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버터의 온도를 말씀드리면 보통 한 21도에서 22도 정도의 포마드 상태의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크림화가 잘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크림화된 버터에 이제 설탕, 오늘은 이제 슈가 파우더를 넣고 크림화를 시킬 거예요. 크림화를 시키고 일정량의 크림화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색이 옅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공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양이 좀 많아지거나 시각적으로 이런 상황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림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이제 계란을 천천히 오늘 들어가는 계란의 양이 3개 정도 되는데 한 개씩 10개라고 하면 2개씩 3개씩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넣어 주시면서 이제 크림화가 방해가 되지 완성된 크림화가 방해가 되지 않게 계란을 넣고 믹싱 해 주시면 돼요. 크림화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넣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더 이상의 크리마는 생각보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해서 크리마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계란을 넣고 작업을 해주셔야 이제 크림 어떤 제품에 완성된 제품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크림화가 된 버터크림에 계란을 천천히 넣으면서 믹싱을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계란을 넣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케이크의 식감, 안에 내장 구조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계란 양을 천천히 한 개 한 개씩 넣으시면서 천천히 믹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마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준비된 가루를 넣고 가볍게 믹싱을 해서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믹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생크림이나 우유를 넣는데 오늘은 이제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븐에 한 160도 정도의 오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160도에서 170도 정도 되는 온도에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이제 구울 거예요. 굽고 난 케이크를 충분히 식힌 다음에 반으로 이제 커팅을 하겠죠. 반으로 커팅하고 그 안에 뭐 라즈베리 잼과 버터크림을 짜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보통 보면 케이크 이제 이렇게 구워져서 나오면 반을 자르고 윗면이 볼록한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파운드 케이크 위가 갈라지듯이 뽕긋하게 솟겠죠, 그죠? 뽕긋하게 솟고 갈라지듯이 이 빅토리아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굽고 나면 위에가 이제 볼록하게 산처럼 돼 있을 거예요. 방구 모양으로. 보통 커팅해서 안에 라즈베리 잼을 짜고 그냥 이제 그 채로 뽕긋한 게 위로 향하게끔 보통 덮어서 먹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좀 클래식한 방법이고요. 요즘에는 좀 변형을 시켜서 좀 더 이제 풍부한 맛을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위를 깔끔하게 평면처럼 쳐내신 다음에 그 위에 추가적으로 뭐 잼을 짜서 위에 뭐 데코레이션해서 마무리하기도 해요. 가운데 잼 샌드를 하시고 또 윗면에도 잼. 이제 보통 버터크림은 윗면보다는 이제 가운데 샌드하는 쪽에 짜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퍽퍽할 수 있는 느낌의 빅토리아 케이크를 좀 더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잼을 토핑하고 이제 버터크림을 안에 샌드 하듯이 넣어서 이제 완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 파운드 케이크도 이제 오븐에서 나와서 좀 더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따뜻한 상태에서 한번 시럽을 살짝 발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빅토리아 케이크도 마찬가지로 시럽을 발라줘도 되긴 하지만 이제 케이크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빅토리아 케이크가 시럽을 안 바른다고 해서 뭐 텁텁하거나 막 목이 막힐 정도로 좀 약간 크러쉬한 케이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빅토리아 케이크는 너무 또 촉촉하게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촉촉하게 한다고 해서 맛있진 않아요. 이 빅토리아 케이크만의 약간 어떤 식감적인 좀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약간은 퍽퍽한 느낌이 있는 게 빅토리아 케이크구나,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빅토리아 케이크는 시럽을 좀 발라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시럽을 발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먹는 케이크구나 하는 걸 좀 느끼시기 위해서는 그냥 시럽을 바르지 않고 말씀드린 토핑을 완성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믹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슈가 파우더는 버터와 섞어서 먼저 설탕을 말씀드릴게요. 설탕은 버터와 섞어서 바로
기계를 사용해서 믹싱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슈가 파우더는 그렇게 하면은 워낙 가벼운 가루기 때문에 막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가 파우더와 버터를 넣고 이제 크리마 작업을 하는 레시피 같은 경우는 슈가 파우더를 넣고 나서 한번 주걱으로 좀 가볍게 좀 섞어주세요. 버터하고. 어차피 버터는 포마드 상태일 거고 부드러울 거예요. 잘 섞일 거고요. 그래야만 기계를 썼을 때 막 날리지가 않아요. 보통 슈가 파우더는 믹싱을 하지 않고 그냥 넣었을 때, 뭐 닭과자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채를 쳐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뭐 크리마를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채를 쳐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채를 안 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기계를 사용해서 다 풀어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버터와 슈가 파우더를 한번 가볍게 섞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기계를 사용했을 때 사방으로 막 날리지가 않겠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크리마를 시키면 돼요. 처음보다는 색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설탕이 아닌 슈가 파우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크리마 작업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가장자리나 바닥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버터나 설탕이 섞어 있는 덩어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한 번씩 정렬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크리마가 다 완성이 되면 계란을 천천히 넣으시면서 크리마 작업을 계속 시켜주시면 돼요. 먼저 노른자 먼저 좀 넣고요. 계란을 하나만 넣고 믹싱을 해볼게요.
분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란이 섞였을 때, 이제 크림화된 버터가 섞였을 때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한 번에 처음에 이제 그런 형상이 보일 거예요, 눈으로. 근데 이제 좀 더 믹싱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계란을 넣기 전 크림한 상태처럼 만들어질 거고요. 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계란을 넣고 믹싱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란을 다 넣으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크림화가 되고 나서 계란을 넣으셔야 이제 분리 나는 현상이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계란 하나 넣고 또 믹싱을 해 볼게요. 마지막 계란 넣고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제 분리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처음 계란을 넣었을 때.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계란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계속 계란이 들어가다 보니 처음 계란을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분리나는 현상이 눈으로 좀 강하게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믹싱을 해주시면 다시 이제 크림화된 상태, 계란을 넣기 전 상태로 돌아올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크림화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넣고 작업을 하시면 이제 크림화가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제 분리나는 현상이 심해져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분리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을 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잘 섞이지 못한 크림들을 바닥도 마찬가지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볼 정리를 해 주셔야 이제 재료들이 좀 골고루 섞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크림화가 됐고요. 이렇게 크림화된 버터에 이제
준비되었던 밀가루와 남은 재료들을 이제 섞어 보도록 할게요.